자,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홍계열전의 이야기 큐브, 자, 이 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홍계열전의 중요한 사건이 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왼쪽에 있습니다. 서달의 난과 오왕과 초왕의 난이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집의 이제 가족 계보도를 좀 살펴보면서 이 인물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홍무와 양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서 바랬지만 나이가 40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뜬금없이 자, 이제 양씨 부인이 산에 양씨 부인과 이제 홍무가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양씨 부인이 잠시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때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선녀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선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녕하세요, 양씨 부인님. 저는 옥황상제의 선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씨 부인에게 가도 될까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꿈을 깼는데, 오마이갓, 정말 양씨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는 아이가 바로 우리가 만나보게 될 주인공, 개월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홍무 밑에다가 괄호로 해서 이렇게 시랑, 초왕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 작품에서 볼 때에는요. 3인칭을 지칭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고전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선조들입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홍무라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도요. 홍무 이렇게 쓰지 않고 홍무, 홍시랑, 시랑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다른 식으로 지칭을 하면서 표현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고전 작품을 읽을 때에는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야? 누굴 가리키는 거야? 하면서 막 헷갈리고 중간에 흐름이 깨져서 누가 말하는 건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 작품을 읽기가 좀 어렵다. 와, 누군지 진짜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홍무의 직책에 대해서도 괄호로 한번 적어줬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홍무와 양씨 부인의 딸 개월이가 탄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예쁘고 하니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깊은 산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옛날에는 누군가의 미래를 점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저 깊은 산골에 있는 스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었다. 신력이라고 하는 거, 신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누구요? 산속에 있는 곽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곽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는 5살에 부모를 이별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과거를 보고 나중에 관직에도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무슨 얘기지? 아니 어떻게 여자아이가 관직에 나아갈 수 있어. 그리고 뭐 5살에 부모와 헤어진다고?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의 홍모와 양씨 부인은 이 아이를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로 남자처럼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정말 5살이 되던, 개월이가 5살이 되던 그 해에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를 잃게 되죠. 그래서 개월이가 이제 부모를 잃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그때 구해주게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여공입니다. 여기 있어요. 찍어볼게요. 여공이 이제 강물에 떠내려가는 이제 개월이를 구해주게 됩니다. 맞다. 근데 강물에 떠내려가게 될 때 이때 그 강물에다가 던져버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적장 장맹길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여기 있네. 수적 장맹길이. 자, 얘는 나쁜 놈이에요. 세모 칠게요. 이 장맹길이가 진짜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물속에다가 그냥 개월이를 던져버립니다. 5살짜리 아이인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던져버려요. 와, 이거는 진짜 애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개월이는 뭐예요? 누구 덕분에 산다? 바로 여공 덕분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개월이를 데려다가 키워요. 근데 이제 여공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보국이입니다. 그래서
보국이와 형제처럼 기르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보국이와 형제처럼 기르게 하는데요. 그때 이제 개월이의 이름을 평국이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보국이, 평국이 이렇게 두 아이들을 형제처럼 이렇게 잘 기르게 돼요. 그런데 개월이가 심상치 않은 아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얘는 뭐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스펀지처럼 쫙쫙 잘 받아들여 가지고요. 다 잘해요. 뭐든지 다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누구에게 보내냐면요. 바로 아까 앞에서 등장했던 곽도사 또 등장합니다. 곽도사가 이 두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고 수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곽도사는 사실은 개월이가 누군 줄 알죠. 하지만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국이와 개월이를 열심히 가르쳐요. 우리의 곽도사가. 근데 그래가지고 가르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또 훌륭하게 잘 따라하죠. 결국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개월이가 장원급제, 그리고 우리의 보국이는 부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관직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그러한 뭐 아까도 나왔지만 뭐 서달의 난이나 오왕과 초왕의 난이나 뭐 요럴 때 이제 다 진압을 하게 되죠. 다 싹 쓸어버립니다. 누가? 우리의 개월이가요. 자, 개월이는 평국이란 이름도 갖게 되었으니까 여자지만 남자처럼. 우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남장 모티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장 여자일 때만 사실은 이제 얘는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조선시대의 한계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었거든요. 남자여야지만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누구냐? 개월이와 보국이가 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돼서 그때마다 이제 싸웠을 때 다 이겨요. 우리의 개월이는 싹 다 이기고 모든 것을 평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보국이는 이제 맞다. 보국이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도 해야 되겠다. 자, 이제 개월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시름시름 앓게 돼요, 갑자기. 그랬더니 우리의 천자,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천자가 있습니다. 전자. 자, 천자는 중국의 황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우리의 천자가 또 너무나도 아끼는 신하가 이렇게 아프니까 걱정이 돼서 어이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이가 진맥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의 개월이가 띠로링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월이가 천자에게 가서 얘기하죠. 왕이시여, 제가 사실은 여자의 몸으로 남자처럼 살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의 천자가 어떻게 하냐. 다 용서해주고서는요. 그래,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관직을 뺏지 않고요. 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천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내가 뭐 너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알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중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누구와 누구를 결혼시키게 되냐면요.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보국이와 개월이를 결혼시키게 됩니다. 네, 중매를 서요. 그래서 보국이와 개월이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또 아시겠죠? 보국이는 중군장이고 나중에 승상이 되고 개월이는 대원수이고 대장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직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월이가 직위가 더 높고 보국이가 직위가 낮잖아요. 개월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뭐야? 사실은 이제 국가의 일을 할 때에는 개월이가 보국이를 막 시킬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는 보국이가 사실은 더 높은 위치에 있겠죠. 왜냐하면 남편이니까. 조선시대의 유교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보국이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밖에 나가서는 개월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갈등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또 그리고 어떤 게 문제였었냐면 이 둘이 결혼하고 돌아오는데 보국이. 자, 이제 보국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 조선 시대에는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부인을 거느릴 수 있었던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요런 것도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때 보국이가 되게 사랑했던 여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애첩이 바로 누구냐면 영춘이에요, 영춘이. 자, 보국이 옆에 영춘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런데 우리의 영춘이 어떠냐면 보국이와 개월이가 결혼을 하고선 이제 왔는데 개월이한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선요. 우리 남편은 날 사랑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개월이가 내 인연 하고서는 군법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그냥 목을 확 베서 죽여버립니다. 오 마이 갓. 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여기 하나 빠졌었네요. 영춘이 제거했는데 자, 개월이가 영춘이 제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국이는 집에서는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있어요. 개월이보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개월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여기에서 오는 갈등도 있었을 것이며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첩인 영춘이를 죽였으니 더더욱 개월이와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황에 나가거나 했을 때 보국이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의 개월이가 구해주고 또 천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누가 가서 구해준다? 우리의 개월이가 가서 모든 걸 다 평정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의 개월이는 나중에 대원수에서 대장군이라고 하는 직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보국이는 중군장에서 승상이라고 하는 지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결국 모든 난리들을 다 평정하고 그 뒤에 보국과 개월이는 삼남 일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홍모와 양씨 부인의 집에는 딸 하나밖에 없잖아요. 개월이. 그러면 이때는 또 조선시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면 될 테니까 남자여야지만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아들이 여씨가 아닌 여보국이죠. 여보국 홍개월 이렇게 결혼했는데 여씨가 아닌 홍씨성으로 즉 엄마의 성으로 개명하여 외가의 대를 이었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설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홍계월전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끝났고요. 자, 그럼 우리가 교과서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홍계월전을 여기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장맹길이, 맞다. 장맹길이한테 나중에 복수하는 내용도 줄거리상에 있었는데, 제가 막 중간에 뛰어넘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선징악이라고 했는데 뭘까요? 우리의 못된 장맹길이는 결국에는 양쪽 팔이 잘리게 되죠. 누가요? 우리 개월이가 샥 베어버립니다. 오, 그래. 악을 징벌했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구성은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자,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월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론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문체, 운문체, 문어체. 와, 이거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 평면적이고 전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장맹길이는 평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악인이잖아요. 주인공에게 대적하는 악인이니까, 평면적 인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이에요. 그거는 이제 교과서 본문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중국이란 땅덩이가 엄청 넓거든요. 이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 하루 사이에 황성에서 어디로 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비현실적이죠. 아니, 어떻게 하루 사이에 그 먼 지역을 바로 이동할 수가 있지? 말 타고 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네. 라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비현실성이고요. 그리고 황성에 갔을 때 수채구멍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국이의 아버지이자 개월이한테는 시아버지인 여공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런 거 우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중국이겠죠.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또 보국이하고 또 갈등이 해소되면서 아이들 삼남 일녀 낳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전소설의 특징에 맞게끔 다 쓰여졌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 맞게끔 이 작품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개월이는 어때요? 자, 양씨 부인이 선녀 꿈을 꾸고 갖게 되는 아이가 개월이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 예뻐. 아, 우선 기이한 출생이죠. 자,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하였고 모든 것들을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었어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5살이 되었을 때 부모와 이별하게 돼요. 오 마이 갓. 자, 우리의 개월이에게는 큰 시련과 고난과 위기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도와주는 첫 번째 조력자가 있어요. 바로 이 아이를 구해주는 누구였죠? 여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잘 키워주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스승이 바로 누구냐면 곽도사죠. 곽도사가 또 얘하고 또 개월이하고 평국이가 아니라 보국이. 아유, 죄송해요. 자, 그래서 개월이의 또 다른 이름은 평국이죠. 남자로서의 이름은 평국이고, 자, 그래서 개월이와 보국이를 함께 가르치게 됩니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력자의 도움을 받게 돼요. 2명의 조력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모든 전쟁과 난리를 다 평정해서 업적 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전쟁을 싹 다 이겨버리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홍계월전의 이야기가 바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 맞는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홍계월전에 드러난 당대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사회였었고,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 중심이냐면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남성 중심의 이러한 사회를 비판하면서 개월이는 대원수이고 높은 지위고 그보다 낮은 지위인 보국이는 중군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자, 이렇게 뭔가 사회생활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개월이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성의식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고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알 수 있으나 단 여자로서는 성공할 수 없고 남자였을 때만 가능하다. 즉 개월이일 때가 아니라 평국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남장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제 이 작품의 가장 큰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남자여야지만 가능하다. 요런 얘기가 이 작품의 한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셋째, 그렇지만 이제 셋째 넘어가기 전에 그만큼 여성들도 이제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성들도 그만큼 이제 의식이 좀 깨어있게 되었다. 뭔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이 작품의 좀 큰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남자들은 무지하게 가부장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작품 속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자가 아무리, 어찌 한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전쟁터에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징징거리는, 즉 여공에게 징징거리는 내용이 나와요. 보국이가. 집 안에서는 자기가 남편이기 때문에 우위에 있지만 밖에 나가면 자기가 개월이보다 낮은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감히 남편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냐 하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자, 그래서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누구냐, 보국이의 애첩인 영춘이를 제거해버리잖아요. 영춘이 그냥 싹 제거해버리죠. 군법으로 다스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야, 아무리 네가 남자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을 보이고 있는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쟁 극복의 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양난, 2개의 난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임진왜란 1592년. 그리고 병자호란 1636년. 이 얘기도 수업 시간에 좀 하면서 우리나라에 좀 무능한 왕이 있는데
선조와 인조다. 막 이게 또 선조와 인조 때다. 임진왜란 선조, 병자호란 인조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실제 양난의 결과 완전 대패했어요.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개월이가 다 싹 이겨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니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전쟁에서도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 보상 심리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월이가 싹 다 이겨주고 평정해 주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홍계월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먼저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갈래, 그리고 주제, 그리고 여기는 살짝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명칭을 한번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이 아니라 얘는 이 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갈래 보겠습니다. 군담소설. 자, 군담소설은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군담소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영웅소설. 우리의 홍계월은 여성 영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래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격, 전기적. 굉장히 기이하죠? 왜냐하면 우선 그 개월의 탄생부터 보면 알겠지만 꿈속에서 선녀를 만났는데 그 선녀가 양씨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왔다. 너무나도 기이하잖아요. 그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연적. 아니 그 개월이가 적장 그 맹길이와 그 다음에 천자가 있는 곳을 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황성에 다다랐을 때 우연히 만난 사람, 그 수채구멍에 숨어 있던 사람이 바로 개월의 시아버지이자 또 개월의 양아버지이기도 한 여공을 만나게 되죠. 너무나도 우연적입니다. 그 다음에 영웅적. 우리의 개월이는 당연히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월의 탄생부터 물론 죽음이 나오진 않았지만 탄생부터 업적을 이룰 때까지의 그 시기 그리고 뭐 나중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그래서 일대기적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네요. 자, 배경 공간은 중국 명나라고요. 시간은 성화 연간이라고 되어 있고 15세기 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성화는 바로 뭐냐면 명나라 때 나오는 왕의 그런 명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명나라 헌종 때 그 연호가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리고 연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명나라의 헌종이 즉위하던 시기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15세기 후반이다. 그래서 성화 연간이 결국에는 공간적 배경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재는 홍계월의 영웅적 활약이고 주제는 홍계월의 영웅적인 행적과 활약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이게 정말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했다. 그렇지. 개월이의 탄생부터 죽음은 아니지만 그 업적을 이룰 때까지 쭉 그런 것들을 일대기적 구성에 맞게끔 적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졌다. 굉장히 그 당시로 따졌을 때에는 획기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조선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에게는 사실 지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거든요. 그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뭔가 여성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감추기 위한 남장 모티프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성장하기 어렵지만 남성으로서는
지위도 가질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계월은 어떻게 있었다? 남장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작품의 또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설명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성의 봉건적 역할을 거부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자,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의 역할은 뭐냐면요. 집에서 가사일 잘하고 가정 잘 돌보고 아이 잘 낳고 잘 돌보고 그리고 뭐 집안일 잘하고 이런 게 이제 여성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맞다. 남편을 보필하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능력 있는 여성이 이렇게 집에서만 있을 수 없다. 여성도 능력이 있으면 사회에 진출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근대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고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계월전 중요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홍계월전 관련하여 중요한 이론과 그리고 그 이론이 어떻게 홍계월전과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시험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거나 하면 질문 남겨주시거나 혹은 뭐 직접 찾아오셔도 좋고 혹은 이걸 뭐 듣고 있는 뭐 저를 모르는 어떤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